전기장과 전위차 122페이지 전기장과 전위차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이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 생각나는 거 있으면 원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얘네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너 중학교 어디 나왔지? 삼나중이라고 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보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도 명예가 있을 거 아니야? 너로 인해 너네 중학교의 명예, 지금 너랑 같은 중학교 나오는 애 있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어. 너가 대답을 잘못하면. 빨리 얘기해.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에 관한 공식 하나만 얘기해. 전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공식 있지 않아? 그 무당벌레 공식 있잖아. 그 거속지랑 비슷하게 쓰는 거. 그래 이거. V는 IR. 오메 법칙. I는 R분의 V. 이게 오메 법칙이었죠. 그러면 전기라는 거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노 베이스에서 지금 우리는 할 거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야. 그렇죠?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 건데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죠. 왜 반대일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야. 전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던 건 되게 오래됐어. 전기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 호박 때문에 발견된 거야. 호박. 펌킨 말고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있죠. 그 침엽수들이 상처를 입으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수지를 내놓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되게 예뻐. 영롱하고 보석처럼 보여.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주황빛깔도 나고 빨간빛깔도 나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보석으로 친단 말이야. 그럼 호박이 되게 클 수도 있어. 엄청 커. 내 머리통만한 호박을 내가 발견을 했다 쳐봐. 야 비싸겠지. 그러면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지 않겠지. 진열장에 딱 놔두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먼지가 쌓이네. 이 먼지를 털어내려고 닦아. 천으로, 흰 천으로 깨끗이 열심히 닦아. 그랬더니 먼지가 더 달라붙어. 미칠 노릇이네 이거. 더 열심히 닦아. 그랬더니 먼지가 더 달라붙어. 왜 그럴까요 이거? 정전기가 일어난 거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전기라는 거.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 전기력에 의해서 먼지들이. 그러면 호박은 어떻게 닦아야 될까? 물걸레로 닦으면 돼. 물걸레로 닦고 물기만 한 번만 닦아주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정전기는 습하면 잘 안 일어나. 너네 겨울에 정전기 일어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저 문고리 있잖아. 우리 학원 문고리. 우리 학원 문고리들은 다 크롬 도금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잘 안 오르긴 하는데 나는 겨울만 되면 저거 못 만져. 무서워서. 엄청 높거든요. 전압이 몇천 볼트까지 치솟아. 이 정전기도 셀 때는 깜짝깜짝 놀랜다고. 그래서 애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쓱 따라 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을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닦아. 그리고 핸드크림을 발라. 그래야지 제가 정전기가 안 오르더라고. 근데 어떤 일도 있냐면 패딩 입고 출근하다가 학원 애를 만났어. 엘베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걔랑 나랑 패딩이 닿았는데 또 전기가 오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전기라는 건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원자의 구조 때문에 전기가 생기는 거야. 자 보세요. 원자라는 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배울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배웠잖아. 전자는 하나가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붙어있는 이유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다고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원자들은 전기적인 성질을 띨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들이 훨씬 많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원자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원자 자체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양과 전자의 양이 같아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들은 전부 다 전기가 흐르지 않아. 물론 예외가 몇 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전기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거기는 밑줄 좀 쳐주세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럼 전기력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체 사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밀어내는 힘. 같은 입자들 사이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을 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얼만큼 되는지 이거를 계산한 분이 계셨으니 콜롱이시네요. 콜롱의 법칙 나와 있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하면 이 F는 어떻게 구하냐면 콜롱상수 곱하기 둘의 거리의 제곱분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으로 구한다. Q1, Q2 곱으로. 이게 콜롱상수고요. 진공에서의 콜롱상수는 계산이 되어 있죠.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호 콜롱 제곱. 그냥 얘는 9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요. K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굳이 이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 대신에 이제 비례해서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들은 나오죠. 여기서 또 시작인 거야 이제 전기력. 전기력이라는 건 원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자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누구나 다 전기를 띌 수도 있어. 근데 전기를 흘려주는 애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물질들도 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전기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마찰전기라고 부르는 거. 이 플라스틱을 우리 머리털에 비비거나 고무풍선을 머리털에 막 비비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고무풍선이라고 하면 고무풍선에 머리털이 엄청 달라붙잖아. 이거 배운 적 있죠? 털과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털가죽이 유명한 나고야의 플라스틱 들어봤어요 이거? 나고야가 어딘지 알아? 일본에 있는 도시야. 되게 유명한 도시야.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나고야 많이 가거든요. 나고야 라면이 맛있다던데. 예전에 나고야가 어떤 도시였었냐면 실제로 그 털가죽 시장, 그러니까 가죽 시장이 되게 유명했었대.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죽 잘 안 입거든요. 일단 사냥 자체를 안 해. 나고야는 그 사냥한 가죽들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가죽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고요. 나고야에 주로 많은 게 뭐냐면 소부장 제품들,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그만 기어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공단들이 되게 많대.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말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털가죽이 유명한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얘네는 마이너스 쪽에, 얘네는 플러스 쪽에. 그러니까 뭐냐면 털가죽하고 명주는 헝겊을 이야기하거든요. 면, 코튼으로 만드는 거, 목화솜으로 만드는 거. 털가죽하고 명주를 비비면 털가죽이 전자를 뺏기고 명주한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 명주하고 고무를 비비면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럼 고무하고 플라스틱을 비비면 고무가 전자를 플라스틱한테 뺏기고 고무는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뺏는 애들,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주는 애들. 그래서 누구랑 비비면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를 기억을 하시면 뭐
볼 것 같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력이라는 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작용할까? 강할까? 아니면 멀어져야지 더 강하게 작용을 할까? 당연히 가까워야지. 그래서 공식도 나왔네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R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지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작용하게 하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크면 돼. 쟤는 전하량이 별로 없다고 해도 나만 전하량이 크면 돼. 그러면 힘은 커질 거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쇠들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쇠끼리 가만히 둔다고 지네들끼리 달라붙지는 않아. 그치? 쇠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되게 적단 말이야.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해. 그지만 이제 얘네들은 강자성체라고 해서 자석이 다가오면 점점 세지는 성향이 있어. 근데 폐차장이야. 여기 자동차 폐차할 만한 자동차가 있어. 이 위에 쇳덩어리가 하나 우웅 하고 옵니다. 달라붙지 않아. 얘는 전자석이거든. 전기 전원을 딱 켜는 순간 강력한 전원이 생겨. 얘가 바뀌진 않아. 얘가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던 애가 와서 턱 하고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커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잘 안 붙으면 더 내리면 붙어. 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기력은 커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기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다도 밑줄 좀 칠게요. 전기장의 방향에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전기장에 형성된 공간에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걸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건 결국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 특히 물리 공부는. 내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도 대학에 가서 물리학 수업을 듣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은 좀 바뀌어서 교재들이 좀 쉬워졌는데 옛날에는 한자가 더 많았거든요. 나는 문제를 못 읽겠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 친구가 원서를 가지고 있더라고. 원서를 봤더니 원서가 더 쉬워. 이런 거야. 일렉트릭 필드. 아, 필드니까 장.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인데 한글로 써놓은 걸 보면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자기장이거든요. 전기장하고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한글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원소로 써놓은 것들이 어떨 때는 더 쉬울 때도 있는데 요 파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장이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장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 플러스 입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입자일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에 이 여기에 어떤 플러스를 또 띄고 있는 입자 양전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는 청력이 작용하겠어요? 인력이 작용하겠어요? 청력이 작용하겠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지.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 똑같은 위치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얘랑 반대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번엔 그러면 얘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너무 단순한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 거야? 필드가 있어. 전기장이 형성된 필드가 있는데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얘네가 이 전기장의 필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떨어진 양전하가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것만 알면 얘가 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얘가 뭔지 몰라 우리는 지금. 근데 전기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양전하를 떨어뜨렸더니 얘 쪽으로 달려가면 얘는 마이너스 필드였던 거고 반대로 도망가면 플러스 필드였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얘만 중요하다고.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양전하
주위에 그러면 양전하를 놓으면 도망가려는 힘이 생길 거고 밀어내는 방향도 그쵸?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도 꼭 똑같겠죠? 전기력이 서로 밀어내고 있고 전기장의 방향도 밀어내는 방향이니까 똑같을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력의 방향하고 얘네들이 지금 끌어당기려고 할 거고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세기 이 전기장의 세기 쌤 방금 전기력이라는 건 힘이니까 F를 썼었잖아요. 포스니까. 근데 전기장의 세기라는 건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된 어떤 공간에다가 양전하 하나를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그 양전하 하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받는 힘의 크기 E는 Q분의 F 공식이 몇 개 나올 거거든요. E는 Q분의 F 얘는 1콜롱이 받는 힘의 크기예요.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단위는 N이니까 1콜롱이 받는 힘의 크기라고 적어주세요. 잠깐만. 요즘 중학교 때 콜롱 안 배우지? 콜롱 안 배웠지? 콜롱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C라고 쓰고 콜롱 혹은 콜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개수가 좀 다른데 우리 화학에서는 1몰이 몇 개죠? 6.23 곱하기 10의 23승계. 그쵸? 근데 콜롬은 6.25 곱하기 10의 18개. 1콜롬은 전자가 갖는 전화예요. 이걸 1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전기장의 세기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 거고 힘이 작아지면 당연히 전기장도 작아지겠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자기장은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자기장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쇳가루를 뿌려놓고 아니면 크립 같은 거를 막 뿌려놓고 되게 약한 자석, 막대 자석을 하나 쓱 가져가면 한 5cm 높이에서 몇 개 달라붙는지 1cm 높이에서 몇 개 달라붙는지 이렇게 해보고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엄청 마그네틱 필드란다. 그 센 자석 이름이 뭐지? 네오디듐 자석을 한 5개 겹쳐가지고 가져가면 한 10cm 위에 있어도 따다다닥 하고 달라붙을 거거든. 당연히 자기력이 세면 자기장도 세지는 것처럼 전기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도 전기력이 세면 전기장도 세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접촉해야만 나타나는가요? 이거는 아니죠. 접촉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자기장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B가 받는 전기력의 F는 K분의 R제곱분의 QQ 그러니까 플러스가 얼만큼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는지 그 힘의 크기가 나와 있고 전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이는 Q분의 F 그러니까 두 개를 연합을 하면 이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빨간 줄에 빨간색 글씨의 밑줄을 좀 쳐주세요. 전하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커피 정도는 괜찮잖아. 이 생각으로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공식을 2개 했거든요. 공식 따로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공식, 저거 F는 KR 제곱분의 Q1, Q2. 두 번째 공식,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그리고 세 번째 공식, 이거는 이제 V를 하고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써놓고 알려줄게요. V는 Q분의 W인데 Q는 QED로도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ED가 된다. 이 내용을 지금 할 거예요. 전위차하고 전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전위.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내가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전기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죠? 전기장 안에서 전하 하나가 떨어지면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 둘의 힘이 얼마나 센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 얼만큼이 될지,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만큼 움직일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계산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동안. 그래서 전위라는 건 전기장 안에서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위. 그래서 말이 전위야. 전위. 전기 입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 그러면 중력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력. 어떤 기준면이 있어. 기준면이 있으면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얘가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m, g, h 이렇게 구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높이가 h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전위차도. 자, 전위차는 기준면이 있을 건데 기준면에서 밀어내는 애가 있는데, 밀어내는 애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플러스였잖아. 플러스 전기장 안에서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기준면이 바닥면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바닥면이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얘가 플러스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QED. D 맞지? 아직도 D하고 B가 헷갈리네.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플러스 Q인 애가 D만큼 옮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애를 여기까지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얘를 밀어내니까 얘는 여기까지 밀린다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을 만한 에너지 양이 얼만큼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 옮기는 1이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를 바닥에 있는 걸 여 위에까지 올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게 이만큼 W만큼의 일을 해줘야지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얘가 여기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W는 QED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V라는 건 Q분의 W라고 쓸 수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V가 ED가 되는 거고, 해준 일만큼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좀 다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야 Q가 전하량이 Q인 전하를 기준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릴 거야. 이 위에까지 올릴 건데 이 위에까지 올렸을 때 이게 왜 위치 에너지랑 같이 비교를 하냐면
위치 에너지는 바닥면이 기준이고 끌어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쉽잖아. 근데 전기장이라는 건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가능한 거야. 평평한 데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입장을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바닥에 있는 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면 요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전기장 내에서 이 거리만큼.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 애가 Q만큼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얘를 외우는 수밖에. 근데 하나하나가 뭔지는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W는 QED라 그랬으니까 W는 QED 이러지 말자고 우리. 최소한 이 입자 하나하나가 뭔지는 알자고. 얘는 일이잖아, 일. 뭘 하는 일? 이 Q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기준면에서부터 뜯어놓는 일. 그렇죠? 그러면 Q는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E는 뭐예요? 전기장의 세기. 그리고 D는 내가 뜯어놓은 거리.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기장이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기장이.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땡기기가 힘들 거잖아. 왜?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기준면에 붙어 있으려고 할 거고, 이거를 내가 뜯어내려면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뜯어내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세면 얘도 커지는 거고, 할 일이 커지는 거고,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뭐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고, 거리가 멀면 당연히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그쵸? 이게 다 비례한다는 거죠. 또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전기장이 바닥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도 내가 할 일이 많은 거고, 거리가 멀어져도 내가 할 일이 많은 거고, 전기장 자체가 세도 내가 할 일이 많은 거고, 이 세 개가 다 비례한다. 내가 하는 일에. 이걸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한다. 그러면 볼트, 전하량이 Q인 전하를 기준적으로 어떤 위치까지 옮기는 데 한 일을 W라고 하면 볼트는 Q분의 W라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볼트는 Q분의 W고 W 대신에 QED를 집어넣으니까 QQ 없어지면서 결국 V는 ED. 이렇게. 전위차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전위차가 그냥 한마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중3 때? 중2 때 전압은 뭐라고 정의했어?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전기를 흐르게 하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전압이었잖아. 뭐에 비교했었니? 중학교 때 그 수로에 모터 달려있고 물이 떨어지는 거에 비교했었잖아. 그래서 물의 높이를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려. 물레방아가 전구였어. 그러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물레방아가 더 많이 빨리빨리 돌 거고, 좀 낮은 데서 떨어지면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겠지. 이게 전압이었잖아. 이 높이 차이가. 그쵸? 그때 높이 차이를 전압으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실제로 전압 자체가 이런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하니까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더 힘이 세지는 거지. 내가 해줄 일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수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쵸? 자, 그럼 V라는 거. 전위차라고 하는데 전기장 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 이걸 전압 혹은 전위차라고 합니다. 밑에 빨간 거 그림 나와 있는데요. 전기장 안에서 Q의 입자가 전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당겨질 거고, 얘를 더 멀리 가게 하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니까 Q분의 W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을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나 혼자 떠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핵심 체크는 불러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맞춰보세요. 이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배운 몇 가지 안 되는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원자는 양전하와 음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겠죠. 전기력이라는 건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써도 되고 청력이라고 써도 돼요. 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쿨롱 법칙.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공식이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요. 전기장에서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에서의 방향이라고 한다. 전기장 안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일 때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가 되겠죠? Q분의 F이다.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에 대한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하고요. 전기장 안에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는 거겠죠. 되게 사실은 간단한 건데 전위차.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에서 전기장 안에서 얘네는 마이너스고 얘네는 플러스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요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1번 전하량이 3Q인애하고 마이너스 Q인애가 두 개가 있어. 둘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때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F래요. 그럼 이 힘의 F는 상호작용이겠죠? 그쵸? 작용반작용이 적용하겠지, 그치? 그래서 작용반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은 거니까 둘 다 F만큼의 힘을 작용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상태일 때 F야. 그러면 저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봐.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생략해도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힘 F라는 건 물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지금. 너무 많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단순화시키면 돼. R 거리니까 그냥 얘를 1이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해지거든. 왜냐면 R의 제곱인데 너무 커버리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1의 제곱분에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둘이 곱하면 몇이야? 그냥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는 몇인 거야? 그냥 3인 거야.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 3인 게 바뀌지 않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었냐면 거리만 바뀌었어. 거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2분의 1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새로운 F 다시는 2분의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F 다시는 F는 F가 3이었는데 얘는 F 다시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4F는 F 다시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네. 사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거리가 절반으로 됐는데 절반의 그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2분의 R이 됐을 때 4F가 되겠네요. F 다시는. 2번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인 세 전하 ABC가 X축에 고정되어 있는데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는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A, B, C 세 개의 입자가 있는데 다 X선상에 있는 거고 각각의 거리 차이는 다 같대. 두 개를 표시합시다. 얘는 플러스 Q, 얘는 플러스 2Q, 얘는 마이너스 Q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는 당겨지는 힘이 작용할 거고 얘랑 얘 사이에도 당겨지는 힘이 작용할 거고 얘랑 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C는 A를 당기려고 하는데 얘가 미는 힘이 더 크잖아. 게다가 얘는 가깝잖아. 얘는 2배 멀리 있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겠어? 물론 이동하진 않아. 고정돼 있다고 했으니까 힘을 어디로 받겠어? 저쪽으로 받겠지. 얘는 어디로 힘을 받겠어요? 고정돼 있기는 하지만 왼쪽에 있는 놈은 나를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나를 당기려고 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 얘는 어디로? 얘네 쪽으로. 양쪽에서 당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간단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거, B하고 A만 보면 마이너스 X겠죠?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겠죠. C가 땡기긴 하지만 B가 미는 힘이 훨씬 크니까 이걸 수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3번 전하량이 플러스 4콜롱인 전하 A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전하량이 플러스 1콜롱인 전하 B를 놓았더니 B의 오른쪽으로 세기가 2인 전기장이 작용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1콜롱인 C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고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쓰시오. 일단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니까 당연히 도망가려고 해서 B가 오른쪽으로 도망간 거잖아.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방향은 어디로? 전기장의 방향은 여전히 오른쪽이야. 그쵸? 근데 전기장의 방향, 세기는 똑같이 2야, 이것도. 세기는 똑같이 2고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 전하량 마이너스 1인 C를 놓으면 전기장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끌어당겨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기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누구 때문에 생겨 있는 거냐면 A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쵸? 그리고 전기장의 기준이 뭐였어?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전기장의 방향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똑같이 오른쪽이다. 왜 그럴까요? A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4번 전위에 대한 설명회 중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거는 양, 높고, 낮고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을 풀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하량이 EC인 전하를 점 P에서 Q로 옮기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P에서 Q로 지금 옮겨지고 있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P에서 Q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대문자로 썼나요? Q로 옮기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 EC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옮기는데 얼만큼의 힘이 들었냐면 10줄의 힘이 들었대. 그럼 P와 Q 사이의 전위차, 볼테이지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전위차는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했잖아. Q분의 W. 전위차는 Q분의 W. Q가 몇이었어요? 2. 몇 줄 들었대? 10줄. 5V. 졸라 간단하거든? 야, 2분의 10을 못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어. 근데 왜 못 푸냐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얘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고 이 공식 속에 들어있는 이 기호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나마 이제 처음에는 좀 헷갈리긴 해도 몇 번 하다 보면 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늘상 하는데 작년에 이제 2학년 애들하고 내신 수업을 하면서 시험 보기 전주까지 전위차를 이해 못했던 애들이 있었거든. 이제 나중에는 다 풀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시험 직본 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 선생님?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개념이 헷갈리기는 해요. 헷갈리기는 한데 이게 마냥 어렵지는 않을 거다. 자, 대표 자료 분석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대표 자료 분석. 가나다가 있고요.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가 D, A에서부터 C까지가 ED니까 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가에서 C만 지금 양전하야. C는 양전한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방향이고 크기는 F래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고 나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방향인데 이번에는 EF야. 그러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AB,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AC라고 하고 BC에 작용하는 전극의 크기를 FBC라고 했을 때 A가 띠는 전하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A는 뭐고 B는 뭔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거고요. 요만큼 떨어져서 B가 있는 거고 요만큼 떨어져서 C가 있는데 C는 플러스고요. 이쪽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얘가 F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X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얘를 누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쵸? 누가 밀겠어? 얘네 둘이 얘를 밀고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나 상황은 좀 바뀌었죠? 나 상황은 바뀌었는데 B랑 C는 그대로 있어. B랑 C는 그대로 있는데 A만 여기로 바뀌었네요. 이름이 위치가 A가 일로 바뀌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F만큼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힘이 더 당겨졌어. 2F만큼으로. 그러면 A가 뭔지는 명확해진다. 그쵸? 얘는 지금 더 당기고 있잖아. 얘는 플러스야. 오른쪽으로 당기려면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야. A가 마이너스였으면 가에서 마이너스였으면 얘를 당겨야 되는데 얘는 지금 플러스 X 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B가 뭐여야 돼? B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쵸?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C는 플러스 X 쪽으로 EF만큼의 힘을 작용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다는 B도 다른 데로 갖다 놨어. C는 그대로 있고요. A가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똑같이 B가 일로 왔어. B는 플러스였잖아. 이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랬더니 C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 힘을 받지 않아. 얘는 당겨. 얘는 밀어. 근데 얘가 힘을 받지 않으려면 얘가 당기는 힘하고 얘가 미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몇 배 멀어요? 2배 머네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최소 2배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얘가 당기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크니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플러스 X로 갔던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는 음전화가 될 거고요. B는 양전화가 될 거고
이게 만약에 같다라 이게 A가 다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네.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 보면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얘는 플러스 전화였잖아. 얘는 당겨. 가까이에서 당겨. 얘는 멀리서 밀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플러스 x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서 밀렸는데 뭐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x고 힘의 방향만큼은 f 정도 되겠네요. 다 같다라고 하면. 4번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자료 분석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공식을 너희들이 아직 익숙치 않을 테니까 그냥 보도록 할게. 이거는 같이 좀 볼게요, 그냥. 어디가 기준면이죠? AP. 어디가 기준면이야, 이제? A, B. B가 기준면이야, B가. 왜? 밀려나는 거잖아. 우리는 뭘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양전하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양전하를 놓으면 양전하가 어디로 움직이겠어? B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면인 거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게 전 위차였던 거고,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팍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할 때 바닥면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마이너스가 바닥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지금 필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이렇게 간다고. 여기다가 양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밀고 얘는 당기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양전하를 하나 놨는데 몇 콜롬짜리를 놨냐면 0.01 콜롬짜리를 놓은 거야. 그리고 A, B 사이의 간격은 10cm고요. 전위차는 40V래. 여기가 40V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V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끌어져 올려져 있잖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B를 기준면으로 할 때 A에 놓여 있는 양전하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래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래. V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 Q분의 W였잖아. V는 Q분의 W. 근데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W를 구하라는 거네. 그럼 W는 V Q네. 이상하네. V Q네요. V는 몇? 40. Q는 몇? 0.01. 되게 단순하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40 곱하기 0.01하니까 0.4 줄. 이런? 양말이 빵꾸 났죠? 양말이 빵꾸 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크게 빵꾸가 났어. 근데 왜 저렇게 빵꾸가 났죠? 크록스가 허른 양말을 여기도 조만간 터지겠는데. 2번 A와 B 사이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지 쓰시오.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는 Q분의 F.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기장의 세기. A, B 사이에서 전기력이 하는 일 W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W는 이걸로 놓고 보면 되겠네. W 자체가 QED였잖아. 그쵸? W는 QED였어. W는 QED. 그러면 W는 ED가 V라 그랬으니까 ED가 V네요. 그러면 W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QV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W는 QV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전기장의 세기 E는 D분의 V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10cm니까 0.1 몇 볼트였지? 40볼트였나? 40볼트. 그러면 400 V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역산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지만 과학은 너무 친절한 학문이어서 공식을 알려주거든. 써있잖아. 단위에 뭐라고 써있어? V를 거리로 나누면 된다라고 써있네. 그럼 이거 그냥 넣으면 돼. 얘는 몇 미터야? 0.1미터잖아. 0.1m 분에 몇 볼트라고 그랬어? 40볼트라고 했잖아. 단위가 나와 있잖아. 단위가 나와 있으면 그냥 이거 대로 하면 돼. 수학에서는 공식 안 알려주잖아. 그치? 문제를 그냥 풀어야 돼. 내가 다 외우고. 근데 과학은 공식을 다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친절한 학문이야. 그러면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그러면 전기력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뭘 구해야 돼요? E를 구하라는 거네. 이번에는 전기력 E. E는 Q분의 F네요. 그러면 F는 어떻게 구하? F는 Q2로 구할 수 있겠네요. Q가 몇이었니? 0.01이었죠? 0.01이었고 이 방금 구했죠? 이 몇이었냐면 400이었네요. 그러면 F는 이 두 개 없어지니까 4. 단위는 F잖아. 뉴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대표자료 분석 문제들은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고 2번을 풀어야 3번을 풀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나중에 이제 물리학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 때는 바로 3번을 풀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번을 풀고 2번을 풀고 그리고 3번을 풀어야 돼. 이게 패턴이야, 패턴. 그러니까 패턴 공부시키는 거예요, 대표자료 분석은.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들은 1, 2, 3을 다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4번, 5번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분만 쉬고 계속하도록 합시다. 야.